감사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급 통변반 5강 진행할 차례예요. 오늘의 제목은 카르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주를 공부하는데 카르마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은 굳이 없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사주 명리학을 둘러싼 외면 세계의 여행 같은 느낌이죠. 즉 우리는 사주 명리학을 돌릴 수 있는 OS 시스템, 그러니까 윈도우 시스템 같은 거죠. 제가 전에 이 얘기했죠. 컴퓨터에는 운영체계라고 하는 윈도우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각종 수십 개의 어플, 각종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순환시켜 주죠. 마치 국가의 OS는 그게 민주주의냐, 군사주의냐, 독재주의냐, 이런 등등의 차이겠죠. 사주의 외면 세계를 알기 위해서, 즉 사주 명리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을 구동시키고 있는 그 운영 체계를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와 함께 카르마에 대한 공부, 전생, 윤회에 대한 개념들, 영혼의 성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라는 측면으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명리학이 공부하는 게 뭔가요? 운명 공부죠. 사람의 운명 공부. 사람의 운명을 공부한다. 근데 운명은 왜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떤 과정을 거칠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찰을 해나가지 않으면 이제 사주를 바라볼 때, 운명을 바라볼 때 단순히 에고적인 관점으로 좋다, 나쁘다 분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를 이유를 알면 그렇게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구나. 이거를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카르마에 대한 얘기도 함께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명리 상담을 할 때 종종 흔하지는 않지만 상대가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간혹 카르마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르마가 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카르마는 이게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표현인데, 이제 불교식 표현이나 우리말식 표현으로는 업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다 네 업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업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죠. 해석은 인과율. 인과율이 뭐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게 이제 인과율이죠. 도덕률로도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영혼의 설계에서 카르마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점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는 운명 공부를 하니까 운명 왜 만들었는지를 아는 데 있어서 카르마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죠. 카르마는 윤회의 균형추다. 카르마를 설명하기 위해서 윤회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럼 윤회라는 패키지 용어에는 여러 가지 세부 내용들이 있죠. 그럼 전생, 환생, 현생, 내세, 인간이 죽고 다시 태어나고, 또 죽고 다시 태어나고, 또 죽고 다시 태어나고, 자, 이런 반복들을 거쳐간다라는 이제 뜻인데요. 그럼 우리의 현재의 삶이 지구별에 처음 태어난 삶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수십 번의 윤회 또는 수백 번의 윤회 또는 무한대의 윤회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현재의 과정까지 성장을 했겠구나. 그럼 현재의 삶에 전생이 있다는 뜻은 내가 과거에 여러 번 지구별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해봤겠구나. 근데 그럴 때마다 배역이 바뀌었겠구나. 제가 가끔 비유와 예시를 할 때 쓰는 최불암 할아버지가 수사반장이라는 작품에 한 번 출연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다른 여러 작품들에 출연을 했었겠구나. 지금의 삶은 지난 삶에서 어떤 이어져 온 내용이 있겠구나. 여기서 이제 카르마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현재의 삶이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구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드라마를 끝내고 바로 다음 드라마로 간 게 아니라 현재의 드라마는 옴니버스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실은 지난번에 찍었던 영화의 후속편이거나 또는 그 전편이거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의 인과관계가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사건의 인과관계들이 서로 이어져서 스토리를 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카르마의 내용은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낮은 수준의 카르마의 이해와 다소 높은 수준의 카르마의 이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유치원생한테는 유치원생한테 얘기해야 되고, 뭐 대학생한테는 대학생답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유치원생한테 대학생답게 얘기를 하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대학생한테 유치원틱하게 얘기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의식 수준 단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개념도 다르고 설명하는 것도 다른데, 저는 이걸 예전에 뭐에 비유했냐면 저 성교육에 비유를 했어요. 성교육. 저 성교육이라는 게요, 유치원용 성교육이 있고 중고생용 성교육이 있고 성인용 성교육이 있고 부부를 위한 성교육이 있고 시니어를 위한 성교육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이게 유치원 성교육하고 성인용 성교육하고 내용이 같냔 말이죠. 유치원용 성교육은 유치원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하다 보니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과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이 영성적인 내용들도 영성을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용도하고 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내용하고는 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래서 제가 이 카르마를 낮은 단계의 카르마의 이해와 높은 단계의 카르마의 이해로 나눌게요. 우선 첫째, 낮은 단계의 카르마의 이해에서는 엄격한 도덕률, 일명 우리가 흔히 전설의 고향에서 흔하게 들었던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인과응보. 네. 인과응보. 이번 생에서 고생한 것은 네가 전생에서 누구를 해코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치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전생에 괴롭혔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범죄자가 악용을 하게 되면 내가 너를 칼로 찌르는 이유는 너가 나한테 전생에 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걸 거야. 뭐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러면 곤란하잖아. 곤란하죠. 근데 이제 엄격한 이 인과응보, 그래서 인과응보는 착한 일을 하면 착한 보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보답을 받는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카르마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분들이나 약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전체 90%는 그렇게, 90%? 98%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오늘 강의에서 하게 되는 얘기는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자, 우리는 운명을 관찰하면서 관점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죠. A와 B가 서로 전쟁을 벌였어. A가 B를 때리고 B가 A를 때리고 뭐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난타전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자, 관점을 보죠. 1번 A의 관점. 여기서 A를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 B를 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럼 1번 나를 중심으로 한 관점이 있고요. 2번 너를 중심으로 하거나 너를 이해하는 관점이 있고요. 다음 3번 이 상황을 구경하고 있는 C의 관점이 있었어요. 이 상황을 구경하고 있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는 C라는 중도자의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이것을 모두 보고 있는 또 D라는 사람의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저 구경꾼은 좀 말리지 않고 뭐 했냐? 뭐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그 다음 또 이것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E, F, G 등등등등등등의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관점의 확장이라는 개념인데, 사실 우리 운명을 연구하고 운명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소 여기의 수준 정도까지는 가져야 한다. 그게 기본 소양이다 정도로 말하는 건데, 혹시 여기까지 못 가겠으면은 요거라도 좀 가져야 한다인 건데, 이게 많은 경우 여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점에서만.
이 나라는 관점에서만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게 영성학에서는 이 세 번째 C의 관점, D의 관점, E의 관점, F자 관점, G의 관점들을 주시자 관점, 관찰자 관점이라고 이제 봅니다. 주시자, 관찰자. 참고로 여기로 가면 이제 이게 신의 관점이 되죠. 자, 이거를 드라마에 비유를 하게 되면은 출연자 A의 관점, 출연자 B의 관점, 그 다음에 C는 관객의 관점. 이게 지금 오페라 연극 무대라고 쳐요. 등장인물 A, 등장인물 B가 서로 치고받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서로 희노애락을 누리고 있어. 이것을 바라보는 세 번째 관객의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 요 D의 관점은 뭘까? 저 기획사 사장 관점 정도 되겠죠. 영화사 주인, 뭐 기획사 사장, 뭐 행사를 진행한 뭐 지자체장, 뭐 그 정도의 관점. 야, 관객이 많이 왔어. 야, 관객의 열광이 대단해.라고 또 D는 관객을 평가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또 그러한 관객을 바라보고 있는 요 D를 바라보고 있는 또 E의 관점들도 존재를 할 텐데 뭐 이런 관점도 되겠죠. E나 F나 G의 관점들은 감독, 작가, 스태프들의 관점도 될 수 있겠죠. 드라마를 보고 있는. 자,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의식의 확장이 점점 이루어질수록 더 크게 세상을 보게 되는데 참고로 이 둘의 관점에서는 강력하게 선과 악, 옳고 그름이 존재합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관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1번 관점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이타성이 있거나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2번 관점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1번의 관점은 지독하게 이기적인 거죠. 개인적인 거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마치 2살이나 3살 아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비슷하죠. 지금 엄마 사정이 어찌됐건 나는 밥을 먹어야 돼. 물어 제끼죠. 뭐 이런 등등. 자, 1번의 사정은 나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이고 2번의 관점까지 영역이 확장되게 되면 너의 관점도 조금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 너가 좀 사정이 어렵기로서니 그렇다고 나한테 너무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2번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그러겠죠. 보통 2번의 관점을 잘 느끼게 되면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이겠죠. 상대의 입장. 보통은 1번의 입장이 중심이 돼서 2번의 입장을 포용하고 있는 모습이 피라미드형으로 가는 게 좋죠. 1번의 입장이 중심이 되고 2번의 입장도 어느 정도 생각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 간혹 가다가는 나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입장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일부 존재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몇 번 선행을 잘 해놓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나중에 투덜대는 경우들이 많기도 합니다. 어쨌든 2번까지만 가도 상당히 성인군자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운명을 최소 여기 이상으로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이상으로. 1번의 관점,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 그러면 좋다, 나쁘다 구분이 아주 확실하죠. 내가 나쁘면 그냥 다 나쁜 거야.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내 사주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근데 설사 내 사주가 주변 사람들을 모조리 그지로 만들면서 나만 잘 되는 사주라고 하더라도 내 사주는 훌륭한 사주인 거야. 보통 그런 사주를 더 좋아하죠. 남의 것을 다 남을 망하게 하고 내가 흥해지는 사주. 보통 1번 관점을 많이 추구를 하게 될수록 이거 남 좋은 일 하는 사주야. 이거. 좋은 거 하나도 없네. 겁재가 다 가져가네. 이런 어떤 입장을 좀 취하게 되는 거죠. 2번 입장으로 운명을 바라보게 되면은 나도 잘 되고 상대도 잘 되게 해주네.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좀 젊었을 때 고생을 좀 해주면 그 보답이 말년에 나한테 오겠네. 이러한 형태의 사주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폭넓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음 3번 관객의 관점. 여기서부터 이제 주시자 시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관객의 시점으로 A와 B를 바라보게 되면은 좀 더 객관적으로 사람의 운명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그리고 여기로 가기 시작하면 슬슬 옳고 나쁨, 그름, 선, 악, 좋고 나쁨의 구별이 조금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입장에서도 선악은 존재해요. 쟤가 너무 심했네. 얘가 잘못했네. 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는데 보통은 우리 민족, 대한민국이 이해 당사자가 되어 있는 전쟁에서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1번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일본 왜구들한테 침략을 받은 거, 이런 일본 나쁜 놈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또 고구려 시절에 변방을 정복하여 그곳에 있던 말갈족, 흉노족들을 싹 쓸어버리고 탄압한 거는 광개토 대왕의 기상, 또 이제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그렇죠? 한국전쟁, 이게 되게 민감한 사항인데, 한국전쟁 같은 경우에 우리는 한국전쟁으로 가게 되면 대체로 이 3번이나 4번, 5번의 입장을 취하기가 어려워지고 대부분 자동으로 이 입장을 취해야 되며, 또 우리 사회가 이 입장이나 이 입장을 취하게 될 경우에는 요 3번의 입장을 취하면 회색분자, 2번의 입장을 취하면은 종북주의자, 그렇죠? 종북주의자, 회색분자. 뭐 여기는 강 건너 불구경. 니들이 안 당해봐서 몰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전쟁에서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보통 제가 2차 대전사 매니아인데,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과 독일군이 싸울 때는 보통은 다 미군을 응원합니다. 미군 이겨라, 미군 이겨라. 그래서 근데 독일군하고 소련군이 싸운 독소 전쟁, 그게 2차 대전 메인 하이라이트인데,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죠. 대부분 안 알려졌으니까. 근데 독소 전쟁을 보면 우리가 보기엔 독일도 나쁜 놈이고 소련도 나쁜 놈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둘의 전쟁은 신기하게도 중립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둘의 전쟁은 한쪽에 감정이입을 해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정의가 승리했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붙지가 않죠. 아유, 다 그렇고 그런 놈들이 서로의 그 정복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 개의 파시스트들이 서로 만난 거야. 이쪽 파시스트 독재주의와 이쪽 파시스트 독재들이 만나서 서로 힘겨루기를 한 거야. 뭐 이런 3자 관점으로 보는 거죠. 자, 이 동네에서부터는 3자 관점이 동원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의식의 확장이 이 3자의 관점으로 가게 되면은, 이 둘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조금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의 색깔을 흐리게 해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명리, 운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필요한 자세. 근데 여기까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요 동네까지라도 좀 생각을 해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 공부 수련하다 보면은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마음 공부 수련하는 과정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각자 인생에서 가장 자기가 괴로웠거나 슬펐던 일을 하나 생각한 다음에 자기가 괴로웠거나 슬퍼했던, 힘들었던, 그러니까 주로 내가 당한 일이겠죠. 억울하게 뭔가 당한 일이 있겠죠. 그런 사건 하나를 떠올리시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 나의 입장, 너의 입장, 제3자의 입장, 관객의 입장, 신의 입장으로 어떻게 생각할까를 유추해서 적어보시오라는 과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분은 여기까지만 쓰고 여기서부터는 일체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요 입장에선 그놈이 잘난 척했고, 그놈이 나쁜 놈이었고, 그놈이 나를 깎고, 그놈이 내 뒤통수 쳤고, 그놈이 나를 밀어냈어 라고만 하고, 그럼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생각을 써보시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놈은 나쁜 놈이니까. 어떻게 그놈이 할 말이 있겠어? 그놈은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3자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근데 3자의 관점과 나를 똑같이 써. 이 말은 3자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난 신의 관점, 그 사건을 왜 일으켰을까? 신은 하늘의 관점, 신의 관점을 써보시오. 요 동네의 관점이죠. 못 써.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나의 운명을 아주 슬프게 만들었던,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내가 부당하게 당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 하나를 떠올리고, 나의 관점, 다음 가해자의 관점, 제3자의 관점, 그거를 구경하는, 관객의 관점, 감독의 관점, 신의 관점 각각 써보시오. 어떤 사람은 요 동네에서 막혀요.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쭉 써가요. 쭉. 여기까지 쭉 써요. 그 일을 의도한 신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느낌들이죠. 카르마를 바라볼 때 주시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개념인데,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 A의 관점, B의 관점, 이 둘이 치고받고,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C의 관점, 또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D의 관점, 또 이걸 바라보고 있는 E의 관점. 자, 이런 각각의 관점들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카르마를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써서 너가 전생에 나쁜 일을 했으니까 이번 생에 고생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말로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어서,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내가 전생에 얼마나 나라를 팔았으면 이번 생에 이렇게 고생할까. 이런 것들이 보통은 요 입장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요 입장에서. 나라는 입장에서, 나를 중심으로 한 입장에서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를 판단해서 만들어진 시점입니다. 보통 요 단계에서 나온 거고요. 그게 다음. 이 C의 입장, 좀 더 포괄적으로 A와 B를 포괄하는 C의 입장, 즉 주시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경험은 서로에게 필요한 경험이었고 그 필요에 의해서 너는 그런 카르마를 설계한 거야. 그러니까 전생에서 내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어. 어떻게 그냥 뭐 어렵게 살다 보니 배고파서 쌀을 훔치다가 누구를 죽였어. 그랬더니 이번 생에서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누가 우리 집 쌀통을 털어가.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죄를 져서 이번 생에 고생을 하는구나라는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C나 D나 E나 F의 경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야, 우리 배고픈데 식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배고픈데 식량이 없는 사람의 경험은 어떨까? 체험해보면 알겠지? 체험해보면 알 거야. 그럼 우리 배고픈데 쌀이 없는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 보고 배고픈데 쌀을 가지고 있지만 쌀을 안 풀고 있는 사람의 경험을 한번 해볼까? 이걸 우리 두 대에 나눠서 한번 경험과 체험을 해볼까? 그러면 이번 체험에서는 가해자의 체험, 다음 체험에서는 피해자의 체험, 전생에 죄를 져서 벌을 받았다가 아니라 이러한 경험과 저러한 경험, 가해자의 경험과 피해자의 경험을 모두 경험해 보도록 세심하게 설계하였다. 그 카르마 역시도 경험과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요소이자 장치인데 이거를 1차원적 관점에서 보니 전생에 죄를 져서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전생에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빚받으러 왔구나 라는 개념으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그 모든 경험들이 다 필요한 경험이었다 같은 거죠. 영혼의 발전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경험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울타리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경험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울타리 세상 바깥에 뭐가 있는지 경험해 보기 위해서 울타리 밖을 신나게 넘어갔다 오겠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 그러죠. 탕자가 집 나가가지고 거리를 떠돌다가 고생하다가 다시 주인한테, 다시 부모한테 돌아오죠. 이 녀석, 너는 사형, 너는 울타리를 넘어갔으니 사형이다가 아니라 마을 축제를 열고 아버지가 탕자여 돌아갔구나. 고생 많았다. 라고 반기죠. 저는 그 생각을 보면 뭐야, 저 일부러 나가기를 바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울타리에 가만히 있었던 자식한테 선물을 주고 울타리를 싸돌아다니고 몇 년 만에 거짓골로 돌아온 자식은 가서 저 십자가에 매달든가 엉덩차기를 때리든가 벌을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탕자를 반겨서 마을 축제를 열다. 이런 느낌이죠. 두 개의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 울타리, 그러면 우리는 운명을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의 안전망에 안전하게 살아가는 삶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의 안전망에서 벗어나서 되게 어드벤처하고 스펙타클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죠. 두 개의 삶이 모두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가족 사주들을 보면서 되게 좀 드라마틱한 내용들을 많이 어떤 면에서 저는 사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주 상담을 해주면서 제가 참 많은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인상 깊었던 어떤 형제의 경험이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형제인데 아들이 둘 있는 집안인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길이 달라집니다. 첫째 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속칭 유흥업소 저 스타렉스 모시는 분이 그게 저 유흥업소 스타렉스 모시는 분이 누구냐면 일명 보도방이라 그래가지고 아가씨들을 스타렉스 승합차에 잔뜩 태우고 아가씨들을 필요하러 하는 노래방, 단란주점, 성인 유흥업소, 각종 성매매업소에 아가씨들을 데려줘요.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아가씨들이 한 수십 명 있어서